1997년 7월, 약 155년 만에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홍콩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을지, 자신들의 삶이 안전할지 불안한 눈빛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죠.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15년, 홍콩인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동양의 진주라 불리며 세련된 도시의 상징이었던 홍콩,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무한한 표현이 가능했던 홍콩에 2047년까지 지켜질 거라던 민주적 자유는 그 모습을 감춥니다. 타국의 휴양지에서, 홍콩의 거리에서,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하나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책을 팔려 했다는 것. 책의 제목은 시진핑의 여자들. 대체 이 책에 무슨 이야기가 쓰여 있길래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삭제되어야만 했던 걸까요? 한 남자의 은밀한 이야기. 그러나 그게 국가 최고 권력의 이야기라면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감히 국가 존엄을 건드린 불경제로 약 750만 명이 살고 있는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기억하는 90년대 홍콩 영화에 나오던 감각적이고 자유로움으로 대변되던 힙한 도시가 왜 그 빛을 잃게 됐는지, 오늘은 홍콩의 빛을 사라지게 한 한 권의 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국 파타야. 아름다운 해변 도시로 관광과 해양 스포츠의 천국으로 불리는 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환상적인 자연을 즐기려는 외국인들이 이곳에 집을 사서 별장으로 쓰기도 하죠. 북파타야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해변 앞에 실버비치라는 고급 콘도에도 휴가를 즐기려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콘도 17층에 출판업을 하는 스웨덴 국적의 중국인 구이민하이가 살고 있죠. 그는 보통 홍콩에서 지내지만 가끔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2015년 10월 10일, 구이민하이는 홍콩을 떠나 파타야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는 동료와 친구들에게 말하죠. 파타야에서 보름 정도 머리 좀 식히고 올게. 하지만 20일이 지나도 구이민하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끊겨버리죠. 당초 그는 준비하고 있던 책의 마무리를 위해 10월 말경 홍콩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초조해진 동료와 친구들은 콘도 관리실에 연락해 구이민하이의 행방에 대해 묻죠. 콘도 관리실에서 3개의 CCTV 영상을 보내옵니다. 10월 17일 오전, 마트를 다녀온 듯한 구이민하이의 차가 콘도 정문을 통과합니다. 잠시 후 차가 멈추더니 차에서 내린 구이민하이가 경비원에게 다가와 비닐봉지를 건네며 방에다 가져다 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차를 몰고 콘도 정문에 빠져나가죠. 그때 정문에 서있던 동양인 남성 한 명이 자연스럽게 구이민하이의 차 조수석에 탑니다. 줄무늬 옷을 입은 의문의 남성을 태운 구이민하이의 차는 그렇게 사라집니다. 이 모습을 끝으로 구이민하이도 그의 차도 모습을 감추죠. 그로부터 2주 후, 건장한 체격의 중국인 남성 4명이 실버비치 콘도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경비원에게 구이민하이의 친구라며 친구의 부탁으로 물건을 가지러 왔으니 방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구이민하이의 방에 들어간 그들은 구이민하이의 맥북과 여권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을 수상히 여긴 경비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그들을 제지하자 그들은 황급히 콘도를 빠져나가죠. 이 모습이 콘도 로비와 엘리베이터 CCTV에 고스란히 찍힙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구이민하이의 지인들은 말하죠. 구이민하이가 공산당에 납치됐다. 구이민하이, 1964년 5월 5일 출생, 당시 나이 51세,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서 태어난 그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인재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스웨덴 시민권을 획득하죠. 구이민하이는 홍콩의 마이티 커런트라는 출판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면서 코주웨이베이 서점의 운영자 중 한 명입니다. 마이티 커런트 출판사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자들의 은밀한 사생활 등 중국 본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금서들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일을 합니다. 홍콩의 번화가 코주웨이베이에 위치한 9평 남짓의 작은 서점 코주웨이베이 서점은 대만인 린룽지가 설립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이후 마이티 커런터가 인수하면서 마이티 커런터에서 만든 책을 유통하는 직영점처럼 운영되죠. 오래되고 낡은 건물 2층에 위치한 코주웨이베이 서점은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지만 중국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을 폭로하는 금서들을 파는 곳으로 중국인들에게 홍콩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성지로 통하는 굉장히 유명한 서점입니다. 이곳에선 역사, 정치 등 다양한 종류의 책을 판매하는데 특히 중국 최고의 권력층의 사생활과 스캔들을 담은 책이 가장 인기가 많죠.
이를테면 마오쩌둥의 여자들, 장쩌민의 정사비화 등과 같은 책들입니다. 서점이 홍콩의 이색 명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귀에도 이들에 대한 소문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들은 코주웨이베이 서점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가십거리로 소비되는데 유쾌할 리가 없죠. 중국 본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이민하이가 사라지고 3개월 동안 코주웨이베이 서점 관계자 4명이 차례대로 사라집니다. 코주웨이베이 서점의 모회사 마인티 커런트의 이사 류보는 광둥성 선전에 사는 아내를 만나러 갔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고, 마인티 커런트의 업무 매니저 장쯔핑 역시 광둥성 동관집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하죠. 사법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이 그를 강제로 차에 태워갔다고 합니다. 코주웨이베이 서점 창립자이자 점장인 린룽지는 홍콩에서 선전으로 가는 검문소에서 체포돼 모습을 감췄고, 마이티 커런트의 주주이자 공동 경영인 리보는 코주웨이베이 서점 창고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구이민하이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한 구이민하이의 지인과 딸 안젤라 구이는 스웨덴 외무부와 태국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구이민하이의 실종 신고를 하죠. 그런데 태국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CCTV 영상이 버젓이 있고 스웨덴 정부가 수사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태국 경찰은 뜨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범인을 특정하고 추적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이 구이민하이는 태국 정부의 묵인 속에 캄보디아를 거쳐 중국 본토로 끌려가죠. 2016년 1월, 구이민하이가 돌연 중국 관영중앙방송 CCTV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면 속 그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힘없이 말하죠. 10년 전에 저장성 닝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적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수하게 됐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며칠 뒤 구이민하이와 함께 모습을 감췄던 코주웨이베이 서점의 관계자 리보, 장찌링, 린룽지, 그리고 리보까지 차례로 CCTV 뉴스에 나와 홍콩 시민들을 상대로 불건전 서적을 팔았으며 큰 잘못을 했기에 자신들은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죠. 실종 3개월 만에 나타나 뜬금없이 죄를 지었으니 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은 괴기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중국 관영중앙방송에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본 홍콩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콩 여론은 들끓었고 전세계 언론은 경악했죠. 구이민하이의 모습을 확인한 스웨덴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중국 정부를 맹비난했고 주 스웨덴 중국 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태어난 구이민하이가 정식으로 국적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국적법에 따라 그는 여전히 중국인이며 그렇기에 영사접견권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죠. 2020년 2월, 저장성 닝보시 중급인민법원 재판부는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구이민하이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합니다. 동시에 그가 2018년에 자발적으로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 국적을 회복해 스웨덴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죠. 이를 근거로 스웨덴의 영사접견 요구를 내정 간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말장난 같은 핑계를 대며 영사접견을 막자 스웨덴 외무장관이 직접 중국을 방문해 구이민하이의 석방을 촉구하는 건 물론 스웨덴 정부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국무부 역시 성명을 내 구이민하이를 석방하라며 중국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며 구이민하이는 중국인이라며 국제사회의 석방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버리죠. 또한 스웨덴과의 경제협력을 중단하고 중국인들의 스웨덴 관광을 제한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히 금지된 책을 팔던 사람들을 잡아들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일국 양제 근간을 중국이 직접 공개적으로 무너뜨린 상징적이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일국 양제란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란 뜻으로 중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 안에서 두 가지 정치 체제가 조건부로 공존하는 정치 제도를 말합니다.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당시 중국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보란듯이 그 약속을 깨버린 것이죠. 마이티 커런트의 공동 경영인이자 영국 국적자인 리보는 홍콩에서 체포됐습니다. 그가 홍콩을 나간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중국 공산당이 홍콩 사법권을 무시하고 홍콩 한복판에서 영국 국적자인 홍콩 시민을 납치해 중국 본토로 끌고 갔다는 걸 의미했죠. 이는 홍콩 시민들에게 중국 공안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홍콩 땅에 사는 자신들을 잡아갈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고, 이는 훗날 송환법 반대 시위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런 중국의 막무가내식 행보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엄청난 질타와 비판을 받습니다.
대체 무엇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막 나가도록 만든 걸까요? 국가적 신뢰에 금이 가는, 중국 정부에도 하나 이득될 거 없어 보이는 이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할 만큼 이 책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걸까요? 시진핑의 여자들. 이 책에는 시진핑이 1975년 칭화대에 들어가고 대학 시절부터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하기까지 만난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40여 년간 시진핑의 연애사, 결혼 이야기와 유명 연예인, 아나운서 등과의 연문서를 다루고 있죠. 시진핑의 전처 커링링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주중 영국 대사관 외교관의 딸이었던 커링링의 서구적 가치관과 시진핑의 정치적 야망이 거칠게 충돌하면서 불화를 빚었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혼하게 됐다는 거죠. 이후 그는 국민 가수로 사랑받던 지금의 아내 펑리 위안을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그는 전처 커링링, 지금의 아내 펑리 위안 외에도 수많은 여인과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가 만난 여자들 중에는 연예계 대스타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동안으로 유명한 원로 배우 류샤오칭, 중국 관영중앙방송 CCTV 간판 앵커 둥칭, 후젠성 동남위성TV 유명 아나운서 멍셰 등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하죠. 이 외에도 부임지마다 지역 여성 기업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단순히 잠자리 상대를 넘어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각계각층의 미녀란 미녀는 다 자신의 품에 안았는데, 심지어 천안문 사태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여학생과도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죠. 이 때문에 시진핑은 아내인 펑리 위안과 크게 다투어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되지만 왕성한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 계속해서 여러 여성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연문서를 뿌려댔던 그의 대단한 여성 편력에 아내 펑리 위안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책에서는 시진핑과 어린 시절 같은 동네, 같은 학교에 다녔던 보시라이가 시진핑의 중마고어로 나옵니다. 시진핑이 보시라이로 인해 성에 눈뜨게 되는데, 그는 시진핑의 잠자리 선배이자 포주였습니다. 보시라이는 수많은 여성을 시진핑에게 소개해줬다고 하죠.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어떤 여자를 만났고 어디서 관계를 가졌으며 어땠는지 원색적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나눴다고 합니다. 책의 끝부분을 보면 시진핑이 교도소에 수감된 보시라이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두 사람은 장난스럽게 서로의 잠자리 얘기를 나눕니다. 책에는 샤먼의 위안화 그룹 회장 라이창싱도 등장합니다. 저도 백조로 중국을 매수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라이창싱은 미모의 여성들이 고위 관리들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홍루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곳의 최고 VIP 중 한 명이 시진핑이었다고 하죠. 라이창싱은 자신이 고르고 고른 최고의 미인들을 시진핑에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주로 시진핑이 푸젠성과 저장성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한간에 떠돌던 소문들이죠. 특히 연예계 스타들과의 연문설은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시진핑 자신과 그의 아내 펑리 위안만이 알고 있겠죠. 사실 구이민 하이가 펴낸 책들을 보면 사실관계가 들어맞지 않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의 책에는 1980년대 초 장쩌민이 덩샤오핑의 집에 드나들 정도로 절친이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당시 장쩌민은 일개 차관급 인사에 불과해 덩샤오핑을 독대할 자격조차 없었죠. 시진핑의 여자들이란 책도 보면 내용 전반에 허점이 많고 시간대나 인물 설정도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보시라이가 시진핑의 중마 고우로 나오지만 사실 보시라이는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처음 샤몬으로 부임했을 때인 1985년은 라이창싱이 세력을 키우기 전이라 그때부터 라이창싱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책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죠. 한마디로 구이민 하이의 책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 아닌 정치 비사에 가까운 가십성 책이었습니다. 사실도 아니니 수준 낮은 저질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기면 될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서점 관계자들을 잡겠다고 국가기관이 나서 국경을 넘는 체포작전을 감행하고 다른 나라와 외교 분쟁까지 일으켜가며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걸까요? 이전 지도자들 장쩌민, 후진타오 시절에도 이런 금서들이 존재했지만 어느 정도 묵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는 지도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죠. 구이민 하이의 책들을 보면 허구인 듯 하면서도 중국 공산당 최고위 측만이 알 수 있는 권력 투쟁이나 내부 갈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정적들이 구이민 하이 측에 일부러 정보를 흘려 현 지도부를 공격하는 정치 공작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서점 관계자들을 잡아 내부 정보를 흘리고 있는 정보원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벼르고 있던 찰나 중국 당국이 시진핑의 여자들 출간 계획을 입수하게 되죠. 시진핑은 그동안 반부패 운동을 펼치면서 여자 문제와 도덕적 타락을 이유로 수많은 정적을 숙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추잡한 사생활이 드러난다면 그건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는 공식 석상에 아내 펑리 위안의 손을 잡고 나타나거나 외교 커플룩을 선보이는 등 줄곧 다정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세상에 나온다면 그동안 그가 보여줬던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가정적인 모습은 다 연출이 되죠. 완벽한 지도자 이미지 뒤에 숨겨진 부부 갈등과 인간의 타락, 부도덕한 남자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는 셈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여자들에서 시진핑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여자들을 만나고 부적절한 만남을 감추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이를 입막음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단순히 잠자리 상대를 넘어 시진핑의 비자금 관리 통로였죠. 시진핑이 유독 이 책에 분노했던 건 이 책의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었다고 하죠. 책에는 시진핑의 남동생 시 위안핑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장랄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랄란은 남편 시 위안핑보다 24살이나 어리죠. 그녀는 과거 총정치부 가무단의 사회자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군대 내 제일 미녀라 불렸죠. 1980년생인 그녀는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연기는 어디에서도 배운 적 없었죠. 그런데 22살이 되던 해 갑자기 연예계에 데뷔하더니 수천만 위안, 한화 약 수십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됩니다. 당시 그녀와 함께 출연했던 배우들은 천다오밍, 왕강, 장궈리 등 모두 중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거물급 배우들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출연한 작품은 모두 유명 감독이 맡았죠. 장난하는 촬영장에서 선배 배우와 감독들에게 분수를 두거나 불평불만을 자주 늘어놓았는데요. 그러자 모두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대체 장난란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오만할까? 장난란은 베이징 금수강산 소속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원래 부동산 회사로 연예계와는 거리가 멀었죠. 장난란의 매니저 거충이 한 인터뷰에서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를 말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든 건 오로지 장난란 씨 때문이에요. 소속 연예인도 장난란 한 명뿐이었습니다. 베이징 금수강산은 오로지 장난란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였죠. 연예계에 군대 제일 미녀 뒤에 거물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집니다. 하지만 누가 장난란의 뒤를 봐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군부 실세 쉬차의 호우부터 여러 고위 관료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온갖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그러다 2008년 장난란과 시진핑의 남동생 시 위안핑의 결혼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닫게 되죠. 장난란의 뒤에 진짜 황제가 있었구나. 2008년 시진핑은 국가 부주석이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차기 지도자 자리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회사가 한 사람을 위한 전용 연예 기획사까지 만들어가며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장난하는 결혼 후 연예계를 은퇴합니다. 그 행보가 시진핑의 아내 펑리 위안과 매우 닮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무리하면서까지 이 책의 출판을 막으려 했던 건 이 책에 시진핑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이야기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국가 존엄에 대한 정면 도전을 의미했죠. 중국 당국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즈웨이베이 서점 관계자들을 잡아들여 그동안 유통해온 책의 출처와 유통 경로, 서점 고객 3,400명의 명단을 모두 파악합니다. 코즈웨이베이 서점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죠. 구이민 하이를 제외한 리보, 장쯔핑, 린룽지 리보는 2016년부터 차례대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홍콩의 코즈웨이베이 서점은 문을 닫습니다. 코즈웨이베이 서점의 원래 주인이었던 린룽지는 대만으로 넘어가 다시 서점을 여는데 그곳에서 또 중국의 금서들을 판매하고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시진핑과 관련된 책들은 팔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홍콩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게 누구든 중국 본토로 끌려갈 수 있다는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죠.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안전망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후 2019년 홍콩 정부는 소위 송환법이라고 불리는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을 제정합니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는데 이 인도 대상 지역에 중국 본토가 들어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에 반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자들을 중국 본토로 끌고 가 처벌할 수 있다는 걸 의미했죠.
홍콩 시민들은 권력자들 입맛에 따라 바뀌는 중국 본토의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사법 체계에 자신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2019년 6월 16일 자유를 박탈당한 위기에 놓이자 약 20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오늘은 코즈웨이 베이 서점, 내일은 당신과 나 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2020년 홍콩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은 막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보다 더 강력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버립니다. 이렇게 홍콩의 자유와 법치는 종말에 고하게 되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한 권의 책, 시진핑의 여자들. 이 책의 내용은 정말 사실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